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조용한 아침, 가족들은 외출했고 집 안엔 나 혼자뿐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이듯 아프고 숨이 가빠집니다. 이게 뭐지? 소화가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왼팔이 저려오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순식간에 몸이 무겁고 말조차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심장질환.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별표, 심장마비, 별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응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순간 곁에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단 한 가지 이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바로 별표, 혼자였기 때문 별표입니다. 오늘은 그 치명적인 10초 동안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별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얼마나 위험한가 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심장마비의 위험성. 심장마비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당신이 혼자라면 어떨까요? 곁에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다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단 10초가 당신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영화처럼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체한 느낌, 답답한 가슴, 약간의 현기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판단의 순간이 곧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는 줄어들며 몇 분 내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4세 김영호 어르신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가슴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잠깐은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만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자 예전에 경로당에서 들었던 강의를 떠올렸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결정이 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참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누군가 오겠지 라는 희망보다 즉각적인 판단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생존 행동법을 하나씩 기억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당신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행동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볼까? 병원까지만 가보자.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심장은 이미 비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심지어 직접 운전해 병원을 찾는 행동은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난해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박명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일하시던 중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일하고 쉬자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하셨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빨리 발견해 병원에 옮길 수 있었지만 심장 근육은 이미 큰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초기의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반면 심장의 이상 신호가 느껴질 때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 앉거나 기댈 수 있는 곳에 안정적으로 기대면 심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등받이에 기대고 숨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야 할 경우에는 완전히 눕기보다는 상체를 45도 정도 세운 자세가 더 안전합니다. 심장이 받는 압박을 줄이고 호흡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 첫걸음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천해도 심장 손상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시작은 바로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행동.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스피린 복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복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린 기적의 약, 아스피린. 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아스피린, 삼키지 말고 꼭 씹어 드세요. 생명을 살리는 복용법.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행동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은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그냥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아스피린을 삼키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씹으면 효과가 5배 이상 빠르게 나타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 속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막고 있는 응고된 혈전을 빠르게 녹여주어 손상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초기에는 이 약 한 알이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가방에 아스피린을 한 통 넣어 다니시던 김 어르신은 버스 안에서 가슴이 조이듯 답답해지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떠올리시고 주저하지 않고 아스피린 한 알을 꺼내 바로 씹어 드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검사해보니 아스피린을 복용한 덕분에 심장 손상이 40%나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한 알이 김 어르신의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사전에 의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아스피린은 항상 집안 여러 곳에 비상용으로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주방, 거실, 심지어 화장실에도 작은 약통에 담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심장마비는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스피린은 반드시 씹어서 복용하세요. 이 작은 차이가 당신의 심장을, 생명을,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마비 발생 시 119에 신고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구조가 생존율을 좌우합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119에 신고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생존을 좌우하는 신고 요령.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곳은 가족이 아니라 119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급 상황에서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마비는 1분 1초가 생명을 가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119가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119에 신고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신고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첫째, 증상을 정확하게 말하세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왼팔이 저리며 숨이 차요. 이처럼 증상의 특징을 구체적이고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돼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구급대가 더욱 빠르게 움직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둘째, 주소는 가능한 한 자세하게 말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까지만 말하면 동일한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 호수까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 아파트 3동 502호, 엘리베이터 바로 옆집입니다. 76세 이정희 할머니는 신고 당시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고 구급대는 비슷한 이름의 아파트를 여러 군데 찾느라 10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시간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셋째,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구조 시간을 3에서 5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신다면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1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현관문을 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기에 바로 응급조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고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구조의 시작이며 생존을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현관문과 비밀번호의 중요성, 그리고 생존율을 높이는 골든타임 확보 비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119는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당신과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남기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생존의 열쇠.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많은 분들이 별표 119에 전화했으니 곧 올 거야 별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구조 시간을 3에서 10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생존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왜 현관문을 열어야 할까요?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한 장비를 꺼내고 관리실과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골든타임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문을 열기 위해 기다리던 중 환자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까지 진행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정기철 할아버지의 사례.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81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심장 통증이 시작되자 곧바로 119에 전화하고
현관문을 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큰 글씨로 적어 문에 붙여두셨습니다. 그가 쓰러졌을 때 구급대는 지체 없이 들어가 응급조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혹시 도둑이 들면 어떡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문 열어두면 도둑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 도둑이 들어올 확률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둑은 낮 시간, 응급 상황 속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도어락을 사용하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하세요.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큰 글씨로 쓰기. 종이는 현관 손잡이 근처나 눈에 띄는 위치에 붙이기. 응급 상황입니다. 119 비밀번호 XXXX 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에 가장 부담이 적은 자세, 그리고 골든타임 동안 몸을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을 여는 것은 도둑을 부르는 행동이 아니라 구조를 부르는 생존의 문입니다. 완전히 눕지 말고 비스듬히 기대 앉으세요. 심장을 살리는 자세.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몸의 자세는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완전히 누우려고 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장에 가장 부담이 적고 실제로 생존율을 높여주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완전히 눕는 자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혈액이 심장에 몰리면서 심장이 더 많은 압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호흡이 어려워지고 가슴의 압박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고 의식을 잃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비스듬히 앉은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상체를 약 45도 세운 상태로 등받이나 벽에 기대어 앉으세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세워 다리를 높이는 자세를 취하면 하체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전달되는 부담을 줄이고 호흡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최영순 할머니의 사례.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79세 최영순 할머니는 심장 통증이 느껴졌을 때 소파에 기대어 상체를 세우고 다리를 살짝 올린 채 안정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분은 의식이 있었고 호흡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 자세 덕분에 심장 손상이 최소화됐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왜 이 자세가 중요한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이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과 압박감이 완화되었고 호흡 곤란도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세는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줄이고 골든타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줍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주의할 점. 너무 몸을 숙이지 말고 머리를 너무 낮게 두지 마세요.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각도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앞에서 몸의 자세 하나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짧은 문자로 연락하는 이유, 그리고 전화보다 문자가 더 안전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우면 심장이 힘들어집니다. 기대어 앉는 자세가 당신의 심장을 살립니다. 전화보다 문자로 연락하세요.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 절약법.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위급한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어 길게 통화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짧은 통화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효율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즉 짧은 문자 또는 메시지로 연락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왜 전화보다 문자가 더 안전할까요? 전화통화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숨을 고르며 말을 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에 반응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반면 문자는 한 번에 짧게 입력하고 보내면 끝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호흡을 조절하며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이명자 할머니의 사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5세 이명자 할머니는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 바로 119에 신고한 후 딸에게 이렇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딸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병원으로 향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가 생명을 지켰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전에 가족과 약속하세요. 예, 가슴이 아프면 문자로 먼저 보내게. 스마트폰에는 긴급 연락처를 단축번호로 저장하세요. 특히 긴급 SOS 메시지 기능을 설정해 두면 전원 버튼을 몇 번 누르기만 해도 위치 정보와 함께 구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미리 작성된 메시지 템플릿을 메모장에 저장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 가슴 아픔. 119 호출 완료. 문 열어둠.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기억하세요. 이처럼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가족의 마음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응급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생존 호흡법, 즉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안정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은 고요함을 원합니다. 문자 한 통, 그 고요함의 시작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세요. 심장을 안정시키는 생존 호흡법.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호흡의 리듬입니다. 불안, 공포, 당황스러움 속에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빠르고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심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 중 하나인 별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별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왜 이 호흡법이 중요한가요? 심장마비 상황에서 이 호흡법은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주고 심장 박동을 천천히 안정시키며 불안감도 함께 낮춰줍니다. 빠른 호흡은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너무 빨리 배출시켜 심장의 리듬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호흡법 실천 방법.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기대어 앉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넷을 세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며 길게 내쉽니다. 이 리듬을 계속 반복합니다. 호흡에 숫자를 붙이면 정신이 숫자에 집중되어 불안감도 줄어들고 호흡 리듬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최병철 어르신의 사례. 부산에 사시는 80세 최병철 어르신은 새벽에 가슴 통증과 함께 왼팔 저림, 식은땀, 숨 가쁨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들었던 강의를 기억해 바로 이 4대6 호흡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119를 부르고 소파에 기대어 이 호흡을 반복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호흡법 덕분에 심장 손상이 30% 줄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작은 호흡이 만드는 큰 생존율 차이. 이 호흡법은 단순한 명상법이 아닙니다.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응급처치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호흡이 불안정할수록 숨을 멈추려 하지 말고 숫자에 집중하며 리듬을 유지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7가지 생존 행동법을 실제로 실천해 생명을 구한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사전 준비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건 바로 당신의 호흡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세요. 그 호흡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꼭 실천해야 할 4가지 생존 준비 습관.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그 순간이 더 큰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사전 준비 습관만 실천해 두신다면 당신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첫째, 오늘 쉽게 열 수 있게 준비하세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관문은 가능한 열어두거나 디지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문 앞에 붙여두세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영자 할머니는 응급시 도어락 비밀번호 2582라고 적은 빨간 종이를 현관문 옆에 테이프로 붙여두셨습니다. 이웃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을 때 구급대원은 그 메모 덕분에 신속히 문을 열 수 있었고 응급처치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둘째, 휴대폰에 긴급 연락 설정을 해두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긴급 SOS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119와 가족에게 위치와 함께 구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부산에 사는 김정수 어르신은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었고 그 설정 덕분에 위급한 순간 아들에게 위치와 메시지를 자동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셋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등록하세요.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바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보호자 연락처를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 또는 응급 정보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응급처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넷째, 냉장고에 아스피린과 연락처를 붙여두세요. 대구에 사시는 박수님 할머니는 냉장고 문에 빨간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 두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스피린 한 알과 함께
심장마비 증상 시 아스피린 10기 119 전화 문 열기가 적힌 카드. 그리고 가족 연락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방문한 요양보호사는 이 봉투를 발견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했고 그 덕분에 할머니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준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며 사랑하는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배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까지 배운 8가지 생존 행동법과 4가지 준비 습관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어떻게 함께 실천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는 생명을 구합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심장마비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8가지 행동법과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준비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이며 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실천의 힘입니다.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이 준비할 틈도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모든 행동 멈추기, 아스피린 씹기, 119에 신고하기, 현관문 열고 비밀번호 남기기, 비스듬히 앉기, 짧은 문자로 가족에게 알리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4가지 준비 습관. 문 쉽게 열 수 있게 하기, 휴대폰 긴급 설정하기, 의료 정보 표시하기, 냉장고에 아스피린과 연락처 붙여두기,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제가 4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단 한 가지 준비만 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위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지키고 배운 대로 행동한 분들은 기적처럼 회복하셨습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혹시 나중에 가슴이 아프면 이렇게 할게.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세요. 주방, 냉장고, 스마트폰. 작은 곳부터 준비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 혼자 사시는 이웃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 준비된 삶, 그리고 후회 없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